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채권 시장에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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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데, 그죠? 예. 이게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의 단기 차입금, 이거 장난 아니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532조 5,193억 원이에요. 사상 최대입니다. 사상 최대. 기업의 단기 차입금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단기 차입금이라는 것은 1년 내 갚는 거 말하잖아요. 1년 내 갚는 거, 그죠? 1년 내 갚는 거. 게다가 말입니다. 작년 말 대비해 보면요. 작년 말 대비해 보면 이게 상반기 말이거든요. 6개월 만에 무려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1.36%가 급증했습니다. 11.36%. 54조 3,447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요, 여러분 역대 최고예요. 역대 최고. 예. 관련 통계를 작성한 게 2008년이거든요. 2008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여러분. 2019년만 하더라도 단기 차입금은요 388조 9,602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2년에 532조 5,193억 원이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예, 엄청나게. 2020년에는 432조까지, 2021년 작년에는 478조까지 늘어나니까 이거 감당하기가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 지금 나옵니다. 지금. 실제 세부적으로는요. 은행의 단기 대출금이 좀 많아요. 490조 3,709억 원입니다. 은행의 단기 대출금이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채권 시장에 지금 불이 났으니까. 그런데 회사채나 CP라고 하는 기업은 이것도 적지 않습니다. 이거 단기 채권인데요. 42조 1,484억 원입니다. 42조 1,844억 원. 야, 이것도 만만치 않죠. 예. 이게 단기잖아요. 1년 안에 갚아야 될 그런 채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 안에 갚으려고 그러면 쉽게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경제가 잘 돼야지 갚는데 뭐 경제가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대기업도 지금 영업이익이 팍팍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만 하더라도요 15조 8천억 원을 영업이익을 내던 것이 2022년 3분기에 10조까지 떨어졌습니다. 30% 떨어진 거예요. 30%. SK하이닉스는요 4조 1천억 원이 작년이었다면 올해는요 1조 7천억 원이에요. 이대로 가면 4분기는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적자가 난다. LG디스플레이는 이미 적자입니다. 작년에 5조 흑전억을 냈지만 5천억은 흑자를 냈지만 올해는 6천억은 적자를 낼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LG전자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LG전자는 작년에 5천억 원 흑자를 냈습니다만 올해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7천억 원의 흑자를 낸다. 이렇게 조금 남습니다. 남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든다. 이 말은 단기 차입금을 그냥 바로 채권이 들어오는 데마다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채권이나 어음이 들어왔을 때 또 연기를 해야 돼. 연기를. 그죠? 연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대기업이 혹은 중소기업이 기업이 살아나죠. 그런데 연기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만만치가 않느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실제 공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게 특수채라는 겁니다. 그런데 2년물은 유찰돼 버렸습니다. 5년물은 200억 수요를 감당했고요. 한국장학재당 이 정부 보정이거든요. 연 500억 원이고요. 인천도시공사 여기는 3년물이 유찰됐어요. 3년물이. 2년물은 200억 원이었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특수체라고 하는 공사체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야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자고. 이 그래프를. 제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24일입니다. 24일. 정부가 21일에 일요일 날이죠. 21일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50조 플러스 알파를 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졌어요. 24일 날. 회사채 3년 무보증은요. 5.736%에서 5.592%로 떨어졌고요. 국고채는 4.3년물입니다. 495%에서 4.305%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도 이게 유찰이 일어났어요. 게다가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한전이에요. 지금 한전 말입니다. 한전이 공기업입니다. 한전이 만약에 23조 3,500억 원에 달하는 이게 한전채를 또 발행을 한다고 해보세요. 지금 한전채 계속 발행하고 있잖아요. 올해는 23조 3,500억 원 정도 한전채를 발행해야지 한전이 기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기업채 특수채거든요. 그럼 회사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회사들은 채권시장에 발도 못 들여놔요. 들여놓는 순간 이거 미매각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회사채 발행 불발이 일어나거든요. 불발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의 신용도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 회사채 시장에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한전이 이렇게 지금 한전은 그러면 발행을 안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전은 돈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 조져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입니다. 올해만 이게 뭐 40조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30조 적자는 아주 가볍고요. 말이 30조 적자지 여러분. 나라 부채가 한 나라의 본 예산을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 2016년에는요. 이게 400조 왔다 갔다 했어요. 한 나라 부채가. 한 나라 본 예산이 말입니다. 나라의 본 예산이 400조 왔다 갔다 했는데 부채 적자만 40조 난다 그러면 이게 기업입니까? 이건 기업이 아니죠. 그야말로 나라 경제가 완전히 붕괴한 거죠. 이게 제때 이게 쉽게 말하면 현금을 많이 쌓아놨어야 되고요. 태양광을 한다 하면서 돈 뿌리고 뭐 에너지 공대 만든다 하면 돈 뿌리고 그랬으니 뭐 한전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전에 대한 문제가 이게 대기업 전반 아니면 기업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발행 안 할 수도 없고 완전 딜레마죠. 완전 딜레마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국 말입니다. 기업은 부채 이거 다 책임질 수 있을 건가? 그런 걱정 많이 합니다. 지금 6월 말 현재 기업 부채가 2,476조 3천억 원입니다. 적지 않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거의 50%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뭐 기업을 적폐몰이로 삼아서 그야말로 다 잡아버렸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대로 가면 이게 기업까지도 위험해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저는 합니다. 아마 정부가 지금 50조를 뿌린다. 50조도 사실 위험하거든요. 50조 자체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시장은 유동성을 웬만큼 줄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동성을 또 50조를 더 푼다고 하면 이게 우리는 원래 예산도 많았고 본 예산도 작년에 대비해서 50조 정도 더 많았잖아요. 607조 7천억 원이니까. 여기에다 1차 추경이 16조 9천억 원, 2차 추경이 62조 여기에다가 지금 이동까지 유동성 공급 50조까지 한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 현금을 계속 풀어놓는 물론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보증으로 끝낼 거다. 보증으로. 현금으로 풀지는 않겠다. 뭐 그렇게는 이야기해요. 그래야죠. 당연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M2라고 하나요. 광의의 통화량이 더 늘어나서 경제 위기에 대한 흐름 더 크게 그렇게 잡힐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진짜 좋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게 자금 경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돈맥 경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겹쳐서요. 예, 시장 전체의 어떤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제가 이게 제2금융권과 대기업을 지금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각각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에요. 특히 말입니다. 제2금융권의 위기가 훨씬 더 크고요. 왜냐하면 갚을 여력이 대기업보다 작으니까요. 기업도 그런데 만만치 않다.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